대한민국 대기업이 다 보게 해야 돼요. 대기업 다 보세요. 일주일에 며칠 간다? 5번 간다. 5번 간다. 그럼 진짜 몇 번 간다? 3번 간다. 네.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에 가 있냐? 쿠팡 물류센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에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서 번아웃이 와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13년 저도 40대 초반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교수님께서도. 번아웃이 예, 왔어요. 예. 와이프도 아팠고 저는 회사 일이 너무 재밌었어. 컨설팅 회사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일은 고되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고 가정을 소홀히 했죠. 가포남이었어요. 가정을 포기한 남자. 아이고야. 한마디로 그냥 일 중독자였어요.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제 스스로도 내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하늘이 준 나한테 시그널 같다 라고 해서 올스탑하고 그냥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이프랑 필리핀으로 떠나버렸죠. 필리핀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일단은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지금의 시기가 하프타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프타임은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갖고 후반전을 갖잖아요. 근데 40대 초반에 저는 전반전을 끝낸 거예요. 전반전 끝내고 40대 초반에 실제적으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후반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쉰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후반전을 잘 만들어 오고 있고 살아오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작년부터죠. 해외에 나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물론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번아웃이 온 유튜버 분이 계셨어요. 남들은 다 대기업 취업할 때 본인은 낯이 나길. 낯이 나길, 나는 시발 나의 길을 간다. 교수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본인의 채널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 유튜버로서의 컨텐츠를 올리면 사실 수익 창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 조회수가 이걸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조회수 얼마 나왔지? 무슨 댓글 달렸지? 이런 것들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길을 예전에 선택했던 친구들과는 내가 돈도 더 못 벌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취업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심이 이제 완전 흔들려 버리면서 번아웃이 와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다시 이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심 잡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목적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 본인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은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 주변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내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쉐이킹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한 초심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가? 아니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가?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돼요.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나를 셀링을 해야죠. 그래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켜야죠. 그래서 내 컨텐츠 만드는 역량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분들을 통해서 내 역량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소스 멀티 유저잖아요. 만든 영상들이 다른 데 또 쓰일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메인 비즈니스가 아직 뭐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 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해보고 테스트해서 이게 사업 구조가 제일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키우되 다른 것들도 병행해서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셔야 될 거예요. 요즘에 많이 이제 엔잡러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엔잡러에 대한 부분도 쉽게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프리랜서는 내 시간과 어쨌든 내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잖아요.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에 이게 3년, 5년, 7년, 10년 쌓이면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릿이란 책이 있어요. 그릿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정과 끈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냄비 근성이 나가잖아요. 있죠, 있죠. 와 끌어올랐다가 쑥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 끈기 있게 지속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해요. 초심이 뚝심 있게 진심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초심, 뚝심, 진심. 네. 그래야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무언가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규칙화하고 습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규칙화, 습관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열정, 순간적인 열정을 규칙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크로스핏 해야지! 라고 하지만 잘 가요? 잘 못 갈 수 있잖아. 잘 못 갈 수 있죠. 그걸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죠. 일주일에 며칠 간다? 5번 간다. 5번 간다. 그럼 진짜 몇 번 간다? 3번 간다. 네, 3번은 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 최소 5번을 간다라고 목표를 설정해야 3번이라도 딸랑딸랑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루틴화 시킬 것이냐, 내 순간적인 열정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도 똑같아요. 작심삼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3일마다 해야 된다. 3일마다 작심삼일을 365일 내내 반복하면 된다. 일요일날 계획 세우고 월, 화, 수 실행하다가 수요일날 다 빠그러져.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 계획 세워. 그 다음에 목, 금, 토 실행한다. 이 루틴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이긴다. 네. 성공한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언제까지? 365일 내내 하자. 아.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이게 순간적 열정을 규칙화하고 이걸 실행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퍼스널 브랜딩을 직장 다닐 때부터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LG 다닌다, 삼성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이름 앞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따스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주열 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안녕하세요, 자기다움과 선한 영역을 추구하는 이주열입니다. 그러면 이주열 앞에 뭐가 붙어요? 따스한 탁월함 또는 자기다움과 선한 영역을 추구하는 이주열. 각인됐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뭐죠? 맞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게 돼요. 네. 그럼 LG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삼성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기억이 남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의를 내릴 때에는 본인이 약간 되고 싶은 약간 미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본인의 것으로 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은 유튜브의 이제 일부적인 그쵸? 모습이고, 그만큼이지. 안녕하세요. 주거 고민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주식회사 고스플러스 대표 박영은입니다. 이렇게 하죠. 네, 좋습니다. 주거 고민 없이 세상 어디서든 즐겁고 편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만들고 이런 싶습니다. 키워드가 그 사람을 대변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직장 다닐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으시고요. 그 키워드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네, 감동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을 안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감동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초심, 뚝심, 이게 나를 정의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일까지 그렇죠. 하는 것이 그냥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퍼스널 브랜딩이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직장 다닐 때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다 보면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 두루뭉술하게 근데 이게 또 흔들리는 때가 선배들이 초라하게 나가는 그쵸. 모습 볼 때이거든요. 이런 거 볼 때 좀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기업 문화 중에서 정말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PD님 정말 썸네일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대기업이 다 보게 해야 돼요. 대기업 다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기업 문화가 정말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제 후배가, 대기업에 다니는 후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형, 저 회사 계속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 계속 다녀도 앞에 나간 선배들을 보니까
나도 저런 꼴을 당할 것 같아서 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저희 선배님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됐다고. 근데 임원이었대요, 임원. 우리나라 대기업은 임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난 그 날에 밤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혼자 살짝 챙기고 야밤 도주를 하세요. 그러거나 비서한테 전화해서 미안한데, 또는 후배한테 전화해서 내 짐 챙겨서 집으로 좀 보내줘. 그러고 사라져요. 이게 30년, 40년을 몸바쳐서 일한 회사에서 임원까지 다신 분들한테 나가는 거를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해야 되는 건가? 후배가 그거 보더니 형 임원 달고 싶지 않아요. 임원 달면 좋은데 임원 달고 내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회사 다니고 싶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원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인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나가더라도 인사발령에서 상무에서 전무로 못 갔어, 부사장을 못 갔어. 그래도 환송회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마지막을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런 게 없거든요. 임원은 뭐 달기 전부터도 고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임원 달고 나왔을 때 회사에 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도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졸업할 수 있는 준비를 기업들이 아웃플레이스먼트 이제 퇴직자 예정자들을 갖다 이렇게 내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제대로 하려면 보통 퇴직 예정자들을 한 일주일 교육하고 끝나요. 또는 2박 3일 교육하고 끝나요. 그 2박 3일 교육해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발 3년 전부터 최소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리스펙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멘토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되게 깜짝 놀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에 가 있냐? 쿠팡물류센터라고 이야기하죠. 쿠팡물류센터에 밤 11시쯤 되면은 좋은 고급 세단이 쭉 해온대요. 그러면은 정말 점잖은 분이 내리셔가지고 네. 일하러 오신대요. 아. 그리고 조용히 일하시고 이렇게 가신대요. 어. 예전에 다 멋지게 잘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걸 비하하고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될 때 조금이라도 더 도전해서 여러분 거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사실 이제 네. 50대가 넘어서 이제 뭐 나는 나신하기를 잘했어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네. 이제 돈, 명예, 쾌락 그리고 유명세 이런 것들, 권력 다 가져봤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네. 이것을 바로 성공 공황이라고 한답니다. 권력의 힘을 빌어보고 싶어가지고 권력자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크를 쌓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좀 유명세를 타고 그래지면 나도 좀 뭔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져 보기도 하고 부해져 보기도 하고 힘도 가져보기도 하고 뭐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그래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저는 이제 몇백억 몇천억 조단위 부자를 자주 보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정말 죽을 해봤더니 만큼 별거 열심히 없더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성공지향에서 의미지향으로 가야 된다, 시프트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의 위인은 안 되더라도 위인 비슷한 그 무언가는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뭔가 유명세만 추구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시기가 와요. 그때가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삶의 방향을 시프트 시켜야 돼요. 그때 뭘 봐야 되냐?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유산, 돈을 헤리티지. 물려주거나 집을 물려주거나 이런 걸 물려줄 게 아니라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스피릿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면은 책을 쓰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무언가 영상을 남기거나 이런 흔적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구이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학교에서 묻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천재성을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천재성이 어느 영역에서 드러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보고 그 아이의 천재성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살피고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유현준 교수가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10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0개의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근데 1000개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냥 커리큘럼 하나에 툭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건데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 돼요. 교수님께 이런 커리큘럼을 처음 배웠고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좋은 건 우리 사실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산이 채널을 구독만 하시면 저희가 조금씩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거는 구독하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좀 퍼 나르시고 네, 그러시면 공유도 좋겠고요. 하시고 그리고 또 이주열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을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다음 편에 또 직접 저희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명으로 고민을 달아주십시오. 네,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